안녕하세요. 최현정 교수입니다. 생활 속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알고리즘의 정의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제를 통해서 봤습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일의 절차를 정의하는 과정이었고요. 최대한 세부적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좋은 알고리즘이 되는지도 살펴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건 컴퓨터 알고리즘입니다. 즉, 컴퓨터한테 어떻게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잘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컴퓨터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손쉽게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만 결국 여러분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행위 또는 특정 메뉴를 선택하는 행위,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통해서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린다기보다는 우리가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림으로써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그 원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컴퓨터 언어로 알고리즘을 구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를 편집하는 일을 해줘라. 그러면 아래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를 쓸 거예요. MS 워드를.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여러분이 쓰기 쉽게 컴퓨터에 심어 놓은 거고, 여러분이 더블 클릭과 타이핑, 기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마우스를 통해서 원하는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결국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자,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까요? 문제를 설정하고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로 프로그래밍의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특정한 목적에 맞는 문제를 설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문제를 절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그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파이썬이나 또는 혹시 자바 같은 거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C 언어나 C++, 코틀린, 기타 등등 다양한 언어를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이썬을 잠깐 맛보기로 한번 배워보기도 했죠. 자,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릅니다. 자, 결국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고요. 산술, 연산, 수식을 통해서 숫자 데이터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앱에 있는 스마트폰 앱에 있는 게임이나 다양한 일정 관리, 메신저,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또는 전화 거는 프로그램, 화상 통화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주행도 역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 수업에서 배운다는 건 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전 단계, 자,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머에게나 시키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이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 단계, 순서도 정도까지만 해주면 우리의 임무는 완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의 알고리즘을 좀 더 눈으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바로 순서도라고 부릅니다. 자, 순서도는 작업의 실행 순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이걸 통해서 눈으로 쉽게 보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순서도에는 몇 가지 기호를 사용해요. 자, 이게 모서리가 둥근 타원 기호,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평행사변형, 마름모, 네모, 그 다음에 화살표까지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요. 이 각각의 기호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도형은 단말이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시작과 끝입니다. 자, 이게 나오면 시작이고 이게 있으면 끝. 결국 하나의 순서도에는 요 단말 기호가 몇 개가 나올까요? 네, 2개밖에 못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의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준비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 초기값 등을 나타내는데요. 저희는 많이 쓰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출력은 뭐냐면 어떤 자료가 들어가거나 나갈 때 쓰는 겁니다. 자,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음료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비교 판단.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죠? 이 기능 때문에 아마 컴퓨터를 쓸 수 있어요. 자, 컴퓨터는 사람처럼 인지 기능이 있어서 아, 뜨거워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만지면서 점점점 올라가네 뜨겁네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결국은 여러 가지 비교 판단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손에 댈 만큼인지 아닌지, 면이 익을 만큼인지, 돈이 충분한 건지, 네,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비교하거나 판단할 때 이 마름마루 사용하고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네모입니다. 자, 처리는 일종의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눌러라.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라면을 끓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종이를 푹 찢어놓은 듯한 출력 기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를 적절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좀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기호가 단말, 입출력, 비교 판단, 처리, 화살표 정도 되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아까 했던 음료수 자판기 있죠? 네, 그 음료수 자판기를 한번 순서대로 그려봤어요. 자,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시작과 끝에 해당한 단말기 기호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조건 돈부터 집어넣겠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죠? 돈을 넣는데 원하는 음료수가 없다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반환받으면 되지만, 기계는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뭐예요? 원하는 음료가 있는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넣으면 돼요. 그렇지만 아니라면 다음 자판기 또는 다른 자판기로 가라는 겁니다. 자, 아니요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실제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겠죠. 자, 원하는 음료수가 있다면 어때요? 돈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입출력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돈이 충분하다면 버튼을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때요? 아니요, 돈을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아, 이런 것까지 하는 게 컴퓨터의 단순함과 한계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음료가 나왔는지 입출력이죠. 네, 이건 입이고 그 다음에 얘는 출력입니다. 네, 아, 음료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음료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확인하셔야죠. 네, 그냥 가면 안 되고 거스름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거스름돈 출력을 확인하시고요. 아니라면 그냥 종료하면 됩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거스름돈이 나오게 되면 거스름돈을 꺼내는 행위까지 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어려운 친구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순서도를 잘 못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알고리즘 과정에서 이걸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만 하면 코딩을 잘하는 친구가 이걸 보고 착착착착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고 여러분은 그 순간 음료수 자판기를 아주 잘 작동하게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쉬운 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아까 했던 예제 중에서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기억나십니까? 네, 총 4단계로 표현을 했죠? 자, 우선은 시작, 종료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긴 따로 입출력은 표현하지 않고 단계, 즉 네모 박스 절차만 설명을 했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화전하는 곳을 조준하고 손잡이를 누르고 분말을 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소화기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분모를 쏘면서 불이 확 꺼지면 좋아요. 그런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걸 1초 쏘나 한 번 쏘나 한 번 누르고 끝내나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화기 사용법의 알고리즘은 불이 작은 경우에는 금방 해결이 되겠지만 또는 불이 크거나 할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 절차를 추가해 볼까요? 자, 분발을 쏠 때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불이 꺼졌는지 한번 비교하는 모듈을 추가했어요. 자, 추가하고 나니까 만약에 불이 꺼졌는지 화장이 되면 손잡이를 풀어버리고 종료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분말을 쏘게 되는 거죠. 자, 이 앞에 있는 알고리즘이 맞을까요? 뒤에가 맞을까요? 네, 뭐 간단하게 분말이 계속 나가는 거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이 꺼져도 계속 분말이 나가는 또 오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은 두 번째 순서도가 훨씬 더 잘 만들어진 순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프린터의 고장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프린터가 고장이 났다면 먼저 전원이 연결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전원이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전원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원이 연결이 됐다면 종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종이가 있지 않다면 종이를 삽입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종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는 토너가 충분한지 확인하셔야 돼요. 네, 토너가 충분하지 않다면 토너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토너까지 제대로 됐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AS를 요청하면 돼요. 자, 이거는 어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작정 AS를 부르기보다는 AS를 부르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최소의 방법을 가장 큰 문제부터 표현을 한 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뭘까요? 프린터 고장을 대처하는 알고리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수학적인 문제를 한번 좀 가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수를 받아서 큰 수를 출력하는 거, 이건 조금 더 컴퓨터적인 그런 계산적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 어때요? 입력, 즉 인풋과 아웃풋을 받습니다. 자, 두 개의 숫자를 비교를 해요. 자, 만약에 x와 y를 비교를 해서 x가 크다. 그럼 뭐예요? x를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y를 출력해 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출력하고 바로 둘 다 종료를 해주시면 둘 중에 큰 수를 출력하는 아주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자, 알고리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일련의 방법 또는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뭐 우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 햄버거를 만드는 방법,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을 때처럼 우리 일상에서 어떤 과정도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순서도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한번 아주 간단한 우리의 굉장한 노하우가 들어있는 라면을 끓이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라면을 끓이는 간단한 방법을 작성해 주세요. 네, 이건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라면을 끓이는 방법, 자세한 방법. 네, 왠지 간단한 것보다는 자세한 게 조금 더 길겠죠? 네, 내용이 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한번 두 가지 버전 작성을 해보시고요. 여러분 편리하게 그냥 비어있는 종이나 또는 패드 같은 데서 작성을 하시고 해당 이미지만 두 개 찍으셔서 또는 저장하셔서 과제함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도까지 배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과제를 어느 정도 수행을 하시고, 또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